네, 이번 종목은 사마 왕관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 따분한 종목입니다. 사마 왕관, 왕관 그럼 뭐죠? 병뚜껑 만드는 회사죠? 네, 크라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자, 병막에 이제 제조를 하는 아주 따분한 기업입니다. 예. 보통 병막에는 술병, 주류 쪽, 음료, 제약사, 그리고 식품 용기 이쪽 산업의 영향을 좀 받죠. 최근에 하이트 맥주 실적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코로나19에도 집안에서 이제 약주를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실적이 많이 좋아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수혜도 좀 없잖아 좀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병마개 중에서 이제 주류 쪽은 이게 아무나 못 만들어요. 주류 병뚜껑은 이 주세법 납세형 병마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세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정한 제조사들만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사실상 독점 사업입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이제 기회를 줘가지고 기존에 뭐 실수를 했다 그러면 탈락되고 기존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사망관은 2022년도까지 이 병마개, 주류 병마개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별 탈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 주세법에 관련된 병마개는 만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실적에 대한 변화가 뭐냐면은 2019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죠. 얼마 안 됐죠.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제조사 신우라는 데가 있어요. 신우라는 데. 이쪽에 지분을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신우의 실적이 그대로 사망왕관 실적에 더해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동안 매출액을 보시면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보였죠. 매출 쪽에서는 역성장 없이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수익성에서는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때 새롭게 아까 위에 말씀드린 신우 실적이 지난해부터 나타났는데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것은 사마왕관의 수익성보다도 신우의 수익성이 좀 다소 낮았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우의 영업이익은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순이익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영업이익이 오히려 떨어진 걸 보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보면은 신우 쪽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 용기 쪽이 별로 이게 시장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프리미엄 용기를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고 단순 이제 플라스틱 용기예요. 프리미엄 용기는 연우가 제조를 하고 있고 신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없는 그냥 일반 그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그런 쪽에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용기들은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더해지면서 사마왕관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분기 실적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그동안 뭐 그냥 이런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죠. 보니까 2분기 때가 좀 성수기의 모습을 좀 보이네요. 2분기, 3분기. 이때 술을 좀 많이 먹죠. 예. 이거 추우니까 그날부터 술을 좀 안 먹고. 그래서 4분기하고 1분기 때는 추우니까 술을 좀 안 먹고. 이 여름에 더우니까 뭐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신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계절적 특성이 있어요. 자, 1분기 때 매출이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신우의 매출이익이 이제 100%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고. 자, 보통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고정비 절감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데 반대 양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신우가 영업이익률이 사마왕관보다는 좀 낮구나. 허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성은 좀 떨어졌지만은 그 영업이익 절대 규모는 더 커졌어요. 커졌어요. 네. 보시면 여기 나왔죠?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기존 사업에 이제 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력 사업이었죠. 한 67%의 매출 비중을 갖고 이게 이제 4%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1분기 때 실적이잖아요. 1분기 때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시점에서 일단 외형 성장을 했다는 것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서 사람들 만나서 회식을 할 때 술 마시죠, 보통.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죠. 네, 그 술쟁이들이, 네, 알코올쟁이들이 밖에서 안 마신다고 집에서 안 마실까요? 네, 집에서 마셨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든지 먹게 됩니다, 술은. 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뭐 죽는다라는 사람도 있대요, 제 친구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쪽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신우의 매출이 더해지는데 지난해 1분기 때는 당연히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가 네, 올해 원래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실적이 더해졌죠. 그래서 올해 1분기 때도 실적이 더해졌는데 무려 매출 비중이 29%나 돼요. 이게 적지 않은 규모예요. 그렇죠? 이 보면은 얘가 지금 거의 70%라고 치고 이거 둘 다 합하면 70%, 기존 사업은 70%가 됐고 원래 이게 100%였는데 이게 지금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지금 화장품 시장이 약간 좀 위축이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화장품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죠. 뭐 중국 관광객들 다시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적이 더해졌다는 얘기고 네,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잠깐 이거 좀 이렇게 보면은 일단 수출은 감소를 했고요. 내수 쪽에서는 49%의 네, 증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증감은 이 화장품 용기 얘네 29%의 실적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증감이 된 거죠. 예. 신우는 참고적으로 보통 기업을 인수할 때 적자 기업을 많이 인수를 하는데 이 기업은 아예 흑자 기업입니다. 매출 108억 원에 단기 순이익은 네, 8억 3천만 원 정도. 좀 낮죠. 그러니까 이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약간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 네, 매출액은 47%가 증가했는데 매출 성장에 비해서 영업이익 성장은 다소 좀 못 미치고 있죠. 네, 판관 비율도 좀 높아졌고 제조 단가도 매출 원가도 좀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상. 허나 영업이익은 성장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향후에 이제 사마왕관이 앞으로 성장을 위한 어떠한 이제 행동을 좀 보이는지를 볼게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현황을 보면은 미래에 뭔가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올해 말에 종료가 되네요. 올해 말에 그 투자 기간이 이제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투자의 목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킨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매출 증가, 또 이익 증가까지도 좀 매출 증가죠. 보면은 약 1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거고 이게 12월 말에 끝나니까 내년부터 투자에 따른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네, 전년 대비 일단 수익성은 좀 좋아진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2분기, 3, 4분기 좀, 이건 뭐 계절적 특성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9%가 일단 증가를 했고요. 보면은 지난해 실적이 좀 약간 그랬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과거에 보였던 이러한 실적 흐름을 다시 이제 회복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사망한간 같이 볼게요. 주가를. 네, 아직 그 실적은 그래도 좋아졌는데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에 주가로 아직 회복이 지금 안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매수 기회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상승은 지난해 주가가 하락하기 전 그 위에서 머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네, 한꺼번에 갑자기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바늘처럼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좀 보이네요. 아무튼 애는 쓰네요. 다시
주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애는 쓰는데, 네,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젠간 뭐 다시 회복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고. 자, 그러면 좀 더 보시게 된다면 올해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지금 주가도 뭐 오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PR이 지금 9.0으로 과거 보여준 PR 보면은 일단 저점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상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뭐 약간 저평가 영역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PR은 과거의 평균 주가를 보였던 한 10일 정도로 일단 설정하면 좀 될 것 같아요. 14까지 가는 거는 뭐 기대하지도 않고요. 예, 12도 그렇고요. 한 10일 정도 수준이면은 그동안 이 기업의 주가 흐름, 실적에 맞게끔 실적에 관한 그 주가 흐름은 한 평균적으로 한 10일 정도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게 된다면은 약 22%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22%의 상승 여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지금 전 종목을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각 업종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을 하나 발굴하기까지 몇 달 전에는 그래도 한 10개 종목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은 한 50개 종목을 버리고 하나를 갖고 와야 돼요. 대부분이 적자예요. 대부분이 적자 내지는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을 다 역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주가는 엄청난 고평가고요. 고를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22%도 굉장히 좀 귀중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제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품절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재무안정성을 보시면은 2019년도 아까 11월 달에 그 신우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얘들 원래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돈에다가 플러스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입금이 여기서 좀 나타났죠. 자기 자본 대비 28%의 차입금이 이제 나타나고 이번에 차입금이 살짝 좀 높아진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입금 증가 때문에 부채 비율도 함께 증가했죠. 향후 실적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우하고 이런 쪽하고 아무래도 그러겠죠. 같은 쪽에 어떤 포장 용기, 뭐 뚜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유동 비율은 부채를 단기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볼까요? 100%가 넘었죠.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삼화왕관이었습니다.